네, 눈 건강 여러분 꼭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나빠지기 전에 잘 챙겨야지. 나빠진 이후에 뭘 하려고 그러면 잘 안 됩니다. 항상 건강할 때 건강을 잘 지키시는 게 여러분 비용 절약, 노력 절약, 시간 절약입니다. 겪어본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 권순우 취재팀장과 함께 오늘도 기업 이거 괜찮나? 뭐 요 시리즈를 한번 좀 해주시는 것 같은데 일단 모셔보겠습니다. 권순우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3프로TV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가 이제 괜찮나 시리즈를 할 때는 문제에 대한 진단을 하잖아요. 네. 그 회사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런 상황에 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예전에 한번 SK그룹 관련해 가지고 한번 다뤘죠? 예, 그런 거 이제 굉장히 좀 많은 투자를 했다가 네. 고금리 시대로 좀 접어들게 되면서 거기에서 네. 그 투자를 했던 부분들에 대한 부채가 좀 많이 늘어나고 여기에 뭐 배터리 캐즘 같은 게 오기 시작하면서 현금 유동성이 좀 어려워진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예. 그때 이후에 그러면은 그럼 SK그룹은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지난주에 거의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맞아요. 뭐 그거를- ENS 뭐 이런 쭉쭉. 예, 그거를 이렇게 부분 보시면은 잘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큰 그림을 큰 그려주시는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예. 그리고 그에 앞서서 그 주말 사이에 그 최태원 회장, SK그룹 회장이 바라보는 AI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왔는데 굉장히 좀 흥미로운 포인트들이 많고 좀 공감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여기부터 한번 좀 전달을 해드릴게요. 그 AI 관련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좀 이런 방향에 대해서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대한상의에서 제주 포럼을 열었는데 그 AI의 어쩌면 인프라를 만드는 SK그룹의 최태원 회장과 네. AI의 어떤 서비스 모델을 만들게 되는 네이버의 최수연 대표가 대국민 토크쇼를 둘이 열었어요. 그래요? 예.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좀 했었냐면은 일단 엔비디아의 경쟁력은 최소 3년은 간다. 그 5년이 갈 수도 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 이게 하드웨어도 워낙 잘하는 게 있는데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한순간에 만들 수는 없다.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하드웨어를 기반으로 해서 쿠다라는 소프트웨어 플랫폼 위에서 다양한 라이브러리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걸 하루아침에 뒤집어 엎을 수는 없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을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은 그렇게 한 3년 정도가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어떤 상황이 펼쳐질 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여기에 비유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골드러시의 비유를 했어요. 골드러시. 예, 19세기 근강에 사람들이 몰렸을 때 네. 누가 돈을 벌었죠? 그 청바지랑 사파는 맞아요. 네. 곡괭이랑 청바지 팔던 네. 리바이스 이런 데가 돈을 벌었잖아요. 예. 그거를 똑같이 얘기를 하면서 AI라는 금광을 캐게 됐는데 도구를 파는 사람들이 좀 돈을 많이 벌게 되고 그 도구가 바로 이제 엔비디아의 GPU인 거예요. 그러면서 SK의 전략도 곡괭이를 팔아서 돈을 버는 것이다 라는 건데 3년이 지났을 때도 누군가가 금을 계속 캐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겠죠. 예. 금 캐는 사람들이 있어야 팔리는 거니까. 맞아요. 예. 그리고 금을 캐는 사람이 있고 또 금을 또 쓰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부분에서 AI로 돈을 벌어내는 모델이 뭔지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고 그때 이후에 돈을 지불하는 기업이 없다면 엔비디아의 세상이 아니라 다른 칩이 필요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이렇게 좀 효율성 높은 네, 그냥 네, 최고 네, 성능뿐만 아니라 효율성 높은 칩이 필요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렇죠. 예,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엔비디아 칩이 좋기는 한데 네. 그거보다는 조금 더 저렴한 칩을 만들어서 쓰고 싶은 지금 제일 그 엔비디아 칩을 많이 쓰는 데가 뭐 애저를 운영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아니면은 AWS를 운영하는 아마존이 이 칩을 사고 있잖아요. 네. 거기서 자기 칩을 쓰게 될 수도 있다라는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게 반도체를 계속 만드는데 네. 이게 뭐 많이 팔리니까 좋기는 한데 네. 이거를 만들어서 파는 거보다 번 돈보다 투자를 더 많이 해야 된다라는 게 좀 고민이다. 지금 이제 HBM3나 뭐 이거 이제 비싼 돈 받고 잘 팔고는 있는데 예. 이거만 잘 만들라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더라. 맞아요. 그리고 아까 전에 그러면은 금을 누군가는 계속 해줘야 되고 금을 팔아야 이게 돈이 돌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은 배터리 같은 캐즘이 올 수 있다. 그러면 이제 AI 쪽도 한참 열심히 이제 만들어서 잘 나갈 것 같은 기대에 막 쫙 가다가도 그게 이제 못 따라주면 소비가 못 따라주면 중간에 좀
자칫하는 이런 순간이 온다는 거군요. 그쵸, 그쵸. 뭐 그건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긴 네, 한데. 배터리도 지금까지 전기차로 전환될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투자를 했잖아요. 네네네. 근데 거기서 좀 캐즘이 온 것처럼 할 수 있는 게 있고, 여기서 아까 전에 박병창 이사님이 잠깐 설명하셨던 그 얘기가 나온 겁니다. 미국 정부가 보조금을 안 준다면 전략 방향을 재검토할 수도 있다. 아, 그러니까 번 돈보다 투자해야 되는 돈이 더 큰데 여기서 캐즘이 올 수도 있을 때 그럼 정부가 여기에 어떤 그 마중물 정도를 넣어줘야 이걸 넘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좀 전제가 안 된다 그러면 투자를 좀 재검토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좀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가 지금 미국 대선 앞두고서 네. 보조금이 제대로 나올지에 대한 부분들이 불확실성이 좀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뭐 그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은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말은 과격하게 하지만 그 전에 뭐 그런 거기다가 뭔가 줘야 될 것들에 대한 거래는 좀 어느 정도는 좀 됐었다라는 네. 얘기가 이 과정에서 좀 얘기가 나왔었던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SK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관련한 사업 구조 개편 관련한 얘기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여기에 좀 AI 시대가 오면은 AI 반도체, AI 모델도 필요하지만 네. 거기 기반이 되는 인프라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전력기계 같은 경우 네. 뭐 전력기계들의 지금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났다라는 거는 많이들 인식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게 전력 기계만 있으면 되는 것인가? 누군가 전력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거기서 나왔던 얘기가 그럼 100조 원 규모의 SK 이노하고 SK ENS 합병하는 그 사업 포트폴리오를 보면은 이거 한번 같이 보실게요. 사업 포트폴리오에서 이렇게 에너지를 만드는 단계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네. 뭐 석유, LNG, 재생에너지, 원자력 이게 다 에너지를 만드는 단계의 이야기입니다. 네. 에너지를 만들어서 옮기게 되면은 여기서 만약에 데이터 센터를 만든다. 네. 그러면 액침 냉각 같은 경우가 예전에 이주호 기자가 한번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네. 지금 이제 반도체가 열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열을 냉각을 해야 되는데 데이터 센터에서 전기 쓰는 거를 분리해 보면 절반은 반도체를 돌리는 데 쓰고 네. 절반은 그 열받은 반도체를 온도를 낮추는 데 씁니다. 그러면 지금은 이제 순회식 서버가 주로 사용되고 있지만 더 이제 한 단계 나가면은 아예 반도체를 액체에다가 집어넣는 방식의 냉각이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반도체를 물에다 넣으면 안 돼요. 네. 물에다 넣으면은 뭐 망가지잖아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약간 기름류의 어떤 액체에 넣게 되는데 그거를 SK 이노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데이터 센터를 구성하는 부분들은 SK텔레콤에서 하고 있는 게 있고 거기에 ESS 같은 경우는 이제 배터리와 관련된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요런 서플라이 체인을 크게 만든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구조를 한번 살펴보면 그때 SK 소유 지분도 굉장히 복잡해요. 계열사만 200몇 개 되거든요. 네. 이거 같이 보시면 이거 볼 의미가 없습니다. 너무 많아서. 이게 뭐예요? SK 소유 지분도 아, 저렇게 많아요? 200몇 개 돼요. 계열사만. 아이고야. 그럼 여기서 근데 이번에 변화가 생기는 것 중에 굉장히 큰 부분이 있다라는 걸 좀 보여드리려고 그러는 건데 네. 여기서 제일 다른 애들은 뭐 그냥 자잘하게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제일 큰 데가 여기 이노베이션 그러니까 스퀘어하고 텔레콤 요거 두 개 묶어갖고 여기 디지털 파트거든요. 네. 그게 있었고 SK ENS가 있고 이게 에너지 파트입니다. 네. 그럼 요 두 개가 지금 합쳐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이슈죠. 그리고 SK 에코플랜트 건설 계열로 따로 있거든요. 여기에 관련된 뉴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일 중요한 계열사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중에 3개와 관련된 뉴스가 지난주에 막 쏟아져 나왔던 거예요. 네네네. 그리고 그냥 대충 개요만 보시면 아 근데 이렇게 재편하는 이유는 뭐예요? 큰 목적은 AI 두 가지 대응하기 다릅니다. 위한 그러니까 사업 구조 관련한 부분들이 있고 네. 재무 구조 안정성도 있고 재무 구조 안전성과 사업 구조. 사업 구조를 재편하는 거다. 예. 그러니까 이 회사가 이 그룹이 뭐에도 힘을 더 쏟고 뭐에 좀 덜 쏟고 하는 걸 결정하는 일인 건 거죠? 저런 사업 예, 정확합니다. 예. 예. 그럼 같이 한번 보시면은 일단 그린 녹색 파트, 그러니까 에너지 전환과 관련한 파트에서는 네. 투자의 속도를 좀 더 조절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좀 그러니까 사업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네. 미래로 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현재가 돈을 벌어서 미래로 가는 구조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예전에 뭐 밀가루로 돈을 벌어서 반도체를 만들었던 것처럼 네. 기존의 어떤 석유라든지 가스 사업을 기반으로 해서 캐시카우를 만들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재생에너지라든지 아니면 소형 원자로 SMR 같은 부분으로 넘어가는
그 구조를 만들어주는 게 하나 있고요. 네. 또 하나는 AI 쪽은 오히려 속도를 좀 더 내야 된다라는 네. 투자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SK텔레콤이 미국의 GPU 서버 업체에다 2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하는데,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에는 투자 속도를 조절하지만 AI 쪽에서는 속도를 오히려 더 내겠다라는 방향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SK온, SK트레이딩인터, SK엔텀을 합병하는 거는 SK온의 어떤 배터리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좀 돈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랬을 때 SK트레이딩인터하고 SK엔텀이 둘이 합치면 이따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연간 영업이익이 한 5천억 정도 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통해서 배터리의 캐즘을 지원해 주는 방식입니다. 네. 네, 그리고 SK 에코플랜트 같은 경우는 순환경제라고 해서 폐기물을 다시 재활용해가지고 사용하는 그런 순환경제 기업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네. 이 순환경제도 좀 시간이 좀 필요하잖아요. 배터리 리사이클링만 하더라도 이게 배터리가 이제 아예 쏟아져 나오는 그때까지는 인프라를 까는 과정들이 필요하잖아요. 예. 그래서 거기에 지금 현재 돈을 벌고 있는 SN코어와 SK 머티리얼즈 에어플러스를 붙여주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근데 그 새로운 뭐 에너지, 뭐 청정 에너지나 이런 것도 기존의 에너지 사업부에 이제 붙이는 거 아니에요? 있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게 아예 다른 계열로 있다가 이게 같이 가게 되면 예. 뭔가 이 기업 내에서의 어떤 정치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우리 이제 중요하게 지금 막 뭐 정유 사업 뭐 이런 거 하는데 이거 하지 말자고 하는 회사가 이제 열심히 또 성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 근데 그리고 충돌하진 않나? 근데 그 부분이 예. 그 방향이 맞냐 틀리냐의 문제가 있을 때는 그럴 수 있거든요. 예. 이게 하는 게 맞냐 안 하는 게 맞냐 예. 그런 게 있을 때는 우리는 안 하는 게 맞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고 하는 게 맞다라고 주장할 수도 회사 있는데 내에서. 예. 예. 근데 우리가 이제 친환경 녹색 전환은 속도의 차이가 있을지언정 가긴 가야 된다라는 거를 누구나 다 인지하고 있잖아요. 아,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업 포트폴리오상으로 그러면은 그 미래를 향해서 가는 것들만 있을 경우에 그럼 여기는 돈을 못 버는 상황으로 거의 10년, 20년을 버텨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에너지 포트폴리오를 이제 같이 가져가는 거. 예를 들어서 AI 투자 같은 경우도 이제 AI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건 누구나 다 인식하고 있지만 돈을 못 벌잖아요. 예. 그러면 거기에다 뭐를 붙여줘야 되냐? 현재의 어떤 그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텔레콤. 이 통신 사업으로 번 돈으로 AI 투자를 하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SK 이노베이션과 SK ENS 여기는 가스 사업을 주로 하는 데고 여기는 정유화학과 배터리 사업을 하는 데인데 두 개를 합치게 되면 자산이 81조 원, 여기가 자산이 18조 원에서 두 개 더하면 거의 자산 100조 원 정도 되는 민간 기준으로는 아시아 최대 에너지 기업이 됩니다. 이노베이션이? 예. 아, 그래요? 두 개를 합치게 되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 아무래도 좀 중요한 포인트 중에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SK ENS 같은 경우는 비상장사라 좀 덜한데 SK 이노베이션은 상장 회사이기 때문에 합쳤을 때 합병 비율이 되게 중요합니다. 소액주주들 입장에서. 그러면은 여기를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 합병 비율을 정하는 게 좋을까라고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좀 제가 그 거버넌스 보면서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를 한번 써봤던 거는 네. SK ENS 같은 경우는 SK 지주가 그러니까 지배주주가 90%의 주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36%의 주식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배주주 입장에서는 ENS가 높게 평가받는 게 유리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두 개를 합치게 되면 SK ENS가 고평가가 됐을 때는 지배주주가 70%의 지분을 갖게 되고 반대로 SK 이노베이션이 좀 고평가가 되게 되면은 거의 한 50% 정도밖에 지분을 못 갖게 돼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혹시 SK ENS를 높게 평가하지 않을까라고 좀 우려를 좀 했었던 겁니다. 그럼 이노베이션의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 일을 많이 봐왔죠. 너무 많이 봐왔죠.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시나리오를 한번 같이 써보는 거예요. SK 이노베이션의 기업 가치는 어떻게 볼 수 있을 것인가? 여기서 우리가 이제 SK 이노베이션은 상장사니까 시장 가격이 한 11만 원 정도 됩니다. 네. 근데 SK 이노베이션은 PBR이 0.5배밖에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자산 가치로 따지면은 한 2배 정도 됩니다. 네. 그래서 보통 이게 합병 비율을 정할 때 시장가로 하는 것이 원칙인데 여기서 그 자산 가치에 못 미칠 경우에는 자산 가치로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럼 자산 가치로 하게 되면 24만 원이 되는 거고 SK ENS 같은 경우는
13만 원인데 이전에 KKR에 매각했던 네, 그 얘기 주식이 있어요. 주셨잖아요. 예, 예. 그게 29만 원 정도 예, 추정이 예, 됩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제일 안 좋은 거는 SK 이노를 시장가 11만 원으로 하고 ENS를 KKR에 매각한 29만 원으로 한다. 예. 그러면 소액주주들은 큰일 나는 거예요. 짜증나죠. 짜증나죠. 그러면 이제 지배주주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전체 나중에 SK 통합 이노베이션 합병된 SK 이노베이션의 주식을 70%를 가질 수 있는 시나리오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여기는 SK ENS는 이거 KKR 매각 가격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면서 뭐라고 좀 설명을 했었냐면은 아니 그게 뭐 매번 거래됐던 가격도 아니고 이게 뭐 그 전에 RCPS에서 뭐 이런저런 옵션도 좀 있었고 그러니까 이거를 KKR 매각한 가격으로 하는 거는 기업 가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외부 평가 기관의 어떤 공정가치 평가를 받았던 가격 13만 원으로 하면서 1대 1.19라는 합병 비율을 하게 된 겁니다. 그 비율이 그래서 나온 거군요. 예, 예. 그렇게 나온 거고. 근데 이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것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여기서도 꼼수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 그 제보가 하나 들어왔었습니다. 어떤 제보가 있었냐면은 네. KKR이 이 전환 상환 우선주에 투자를 할 때 어떤 조건이 있냐면 이 주식을 나중에 괜찮게 되면 보통주로 전환을 할게. 근데 보통주로 전환을 했던 가격이 그 자기들이 기대했던 것보다 안 나와. 그러면 전환을 하지 않잖아요. 네. 그러면 상환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예. 상환을 받을 수가 있는데 꼭 그게 현금 상환만 있는 게 아니라 네. SK ENS에 딸려 있는 7개 도시가스 회사, 강원도시가스, 영남에너지, 코어에너지, 부산도시가스, 전북에너지, 전남도시가스 요 7개 도시가스 회사의 현물을 받을 수가 있어요. 현물? 예. 뭐 건물 같은 거요? 그러니까 주식. 주식을 받을 수 있다. 예, 예. 그러니까 그때 제보에 나왔던 내용이 뭐냐면은 네. 두 개의 SK ENS를 평가할 수 있다고 했는데 네. 나중에 KKR이 그 알짜 자회사 7개를 가져가 버리면 네. 지금의 가치 평가가 잘못된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었어요. 그죠? 그럼 안 되지. 그러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 부분을 제가 다시 SK 쪽에다 취재를 해봤어요. 네. 그거 나중에 지금 이렇게 평가해놓고서 나중에 이거 빼가면 네. 그러니까 SK ENS 고평가된 거 아니냐. 어. 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네. 그 부분을 반영을 했대요. 어떻게? 반영을 해서 네. ENS의 외부 평가를 할 때 그 7개 도시가스는 없는 셈 친 겁니다. 평가를 할 때 예. 그럼 가져갈 수도 있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가져갈 수도 있죠. 근데 어쨌든 그거 평가는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가져갈 수도 있으니까 네. 그거는 빼고 계산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요? 예. 예. 그리고 이것도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주신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합병비를 산정할 때 그거를 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 표현은 어렵습니다. 뭐 현물 상환 자산의 금액을 차감해서 계산했다. 뭐 이렇게 좀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게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이번에 그 SK 이노베이션과 ENS의 합병 비율을 산정할 때 가만히 돼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1대 1.9라는 게 1대 1.19인가? 1대 1.19. 1.19였죠. 예, 예. 네, 그 비율이라는 게 그렇게 산정이 된 거다. 예, 물론 여기에 대해서도 기존에 이노 주식 갖고 있는 분들의 불만이 있을 수도 있죠, 그죠? SK 이노의 소액주주 입장에서는 예. 이 자산 가치 24만 원으로 하는 게 제일 유리하죠. 그렇죠. 예. 지금 시장 주가의 2배로 예. 인정을 받는 게 가장 유리한 시나리오입니다. 지금 이제 또 거의 PBR 0.5가 역사적인 저점 아니냐 이런 얘기도 또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LK 소액주주 입장에서는 자산 가치 24만 원으로 인정받는 게 제일 좋은 거고 SK ENS의 그러니까 전체 지배주주나 KKR 입장에서는 네. 29만 원으로 인정받는 게 제일 좋은 시나리오죠. 근데 이게 아무래도 양짝 이해 당사자가 다르다 보니까 네. 그 중간인 시장 가격과 본질 가격으로 해서 1대 1.19로 합병 비율을 하기로 한 거죠. 근데 1대 1.19로 하더라도 예를 들면 이노 주식을 요건 이제 우리가 24만 원으로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ENS 주식을 28만 원을 했죠. 이렇게 하면 누구도 다 불만 없이 해피한 거 아니에요? 그래도 어차피 이거는 합병 비율을 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를 비율은 여러분 24만 원으로 생각한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나? 그러니까 근데 그런 식으로 했을 때 어떤 설명 가능한 외부 평가 기준 그게 잘 안 됐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면은 나중에 이걸 어떻게 되냐면 두 개 이제 합병을 하게 되잖아요. 둘이 합병을 하게 되면 통합
SK 이노가 되는데 네. 그때 SK 이노 주식 한 주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 주를 받을 수가 있는 거고 ENS 주식 한 주 갖고 계신 분은 1.19주를 받을 수 있는 거고 뭐 이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만약에 KKR이 거기도 한 3조 원 이상 투자를 했거든요. 네. 그럼 자기들도 자기네가 투자했던 거 29만 원인데 13만 원밖에 안 쳐준다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 반대를 해서 이거 반대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그 서건기 SK E&S 재무부문장이 합병법인이 출범하는 11월까지 그 방향으로 가자고 협의를 하고 있다. 뭐 특별한 변수는 없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근데 만약에 진짜 특별한 변수가 생기는 경우, 특별한 경우가 생겨갖고 SK E&S, KKR이 난 그 가격에 대해서 절대 못해. 그러니까 그거 내놔. 7개 도시가스 내놔라고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거를 감안해서 그거는 자산가치에서 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그 다음은 SK 오온이 단기에 흑자 전환하기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는 좀 캐시카우 역할을 해주는 현금을 누군가는 돈을 벌어서 여기를 먹여 살려줘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SK 트레이딩 인터하고 SK 엔텀을 붙였는데 SK 트레이딩 인터는 뭐고 엔텀은 뭐야? 근데 SK 계열에는 이런 회사가 꽤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SK 인터 같은 트레이딩 인터 같은 경우는 어떤 일을 하냐면은 말 그대로 이제 트레이딩, 그러니까 거래를 하는데 SK 에너지 정유회사죠. 여기에 원유라든지 납사를 수입하고 뭐 휘발유, 항공유, 경유 이거 SK 이노에서 SK 에너지에서 만들면 이거 수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SK 트레이딩 인터입니다. 그리고 SK 지오센트릭 같은 경우는 화학회사거든요. 여기에 원재료가 되는 납사를 수입해주는 회사가 SK 트레이딩 인터고요. 인천석유화학 같은 경우도 이런 거래들을 하는데 그러니까 SK 트레이딩 인터는 어쩌면은 그룹의 일감을 그 받아가지고 일을 하는 데기 때문에 네. 수익의 안정성이 꽤 높아요. 뭐 SK 에너지가 원유 수입을 안 할 리는 없잖아요. 그리고 뭐 이렇게 휘발유, 항공유 만들어갖고 수출을 안 할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SK 트레이딩 인터는 이걸 통해서 돈을 버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돈을 벌어가지고 SK 온을 지원해 주는 거고요. 그리고 SK 엔텀 같은 경우는 어떤 일하는 회사냐면은 SK 에너지의 탱크 터미널을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그럼 저장 탱크하고 부두 시설 가지고 있거든요. 여기도 SK 에너지가 원유 사갖고 오거나 그러면은 탱크에 보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SK 엔텀 같은 경우도 특별히 돈을 못 벌 일이 별로 없는 회사입니다. 네. 근데 SK 트레이딩 엔터의 지난해 매출액이 무려 49조 원입니다. 뭐가요? SK 트레이딩 인터의 지난해 매출액이 48조 9천억. 매출이 예. 거의 50조예요. 예. 영업이익이 5,700억. 그리고 SK 엔텀 같은 경우도 매출이 한 2,500억 정도를 기록하고 있는 회사거든요. 네. 그러니까 얘를 SK 온에다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SK 온 같은 경우가 조금 힘든 상황이 조금 더 길어지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그 트레이딩 인터하고 엔텀이 매출과 영업이익을 내므로써 SK 온의 배터리 사업을 이어갈 수 있게끔 해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은 그 돈도 많이 들어가는데 그럼 배터리 사업을 하지 말까? 포기할까? 이런 것도 좀 아깝잖아요. 우리가 분명히 가야 되는 방향은 분명한데 여기에서 지금의 수요 둔화 때문에 이거를 포기할 수는 없으니 여기에 대한 투자 속도는 조금 더 천천히 가고 대신 여기다 캐시카우를 붙여주는 그런 구조로 가져가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은 AI 쪽 투자 관련한 얘기를 좀 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SK텔레콤이 미국의 AI 데이터 센터 솔루션 업체인 스마트 글로벌 홀딩스에 2,800억 원을 투자를 하는데 이게 SKT가 지금까지 투자했던 AI 투자 중에 제일 큰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뭐 딴 데는 지금 돈 아낀다고 막 되게 좀 투자비를 속도를 늦추고 있는데 네.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투자를 오히려 좀 더 강화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스마트 글로벌 홀딩스는 뭐 하는 회사냐? 이게 그 GPU 서버가 지금 되게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네. 거기에 그 AI 클러스터를 설계하고 구축하고 운영하는 AI 데이터 센터 솔루션 업체입니다. 매출액은 한 2조 원 정도 되고요. 네. 그러니까 AI 데이터 센터 만들어주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SK텔레콤 같은 경우에 여기가 지금 AI를 하려 그러면 아까 에너지는 이노 쪽에서 만든다 그랬잖아요. 네. 그럼 거기에 이제 데이터 센터를 만들 때 솔루션을 어떤 걸 쓸 것인가? 데이터 센터 솔루션? 데이터 센터 만들려면은 네. 여기에 뭐 서버를 몇 개 넣고 전력 기계는 어떻게 전력은 어떻게 공급하고 여기 열 관리는 어떻게 하고 뭐 그런 거에 대한 솔루션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 거를 해주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아, 같아요. 그래요? 그럼 거기서 냉각 장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뭐 네. 아까 SK텔레콤과 SK이노가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관리하고 액침 냉각 기술 같은 거 가지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게 AI 반도체 부분에서는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이게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진 않는데 네. AI 반도체 부분에서는 이제 우리나라 스타트업 사피온하고 리벨리온이 합병을 추진하고 있는 게 있어요. 아, 사피온, 네, 그게 잘- 리벨리온. 예, 잘 될지 안 될지는 잘 아, 그때 모르겠는데 뉴스 한번 나왔던 것 같은데요. 예. 여기가 사피온의 최대 주주가 SK텔레콤입니다. 음. 그리고 리벨리온 같은 경우는 KT랑 주로 일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게 두 개가 합쳐지게 되면은 KT와 SKT, 우리나라 양대 통신사의 AI 협력으로 볼 수 있는데 이 AI 반도체 쪽에서 이게 진짜 엔비디아를 능가할 수 있는 칩을 만들 수 있을까? 이거는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AI 반도체 쪽에는 요거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라지 랭귀지 모델 서비스가 있잖아요. 라지 랭귀지 모델이 있잖아요. 네. 그럼 모델을 보게 되면은 챗GPT, 네. 제미나이, 네. 클로드 얘네가 3대장이거든요. 예. 근데 그 중에 클로드는 엔스로픽이라는 회사에서 만들어요. 근데 여기에 SKT가 1억 달러를 투자를 해놨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AI 투자는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좀 일주일치 뉴스를 모으니까 조금 많은데 그 SK 에코플랜트 같은 경우는 원래 SK 건설이었어요, 이름이. 에코플랜트. 예. 네. 근데 여기가 리사이클링 회사로 좀 변환을 하게 되면서 SK 에코플랜트가 뭐 소각장, 매립지, 그리고 해상풍력 타워를 만드는 삼강 M&T라는 회사가 예전에 있었습니다. 예. 그 회사를 인수를 해서 SK 오션 플랜트로 있는데 여기가 SK 에코플랜트의 자회사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배터리 리사이클링 하는 것처럼 전자제품을 리사이클링 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PC라든지 이런 거 회수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금속류 같은 거 재활용하는 거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 배터리 리사이클링 때 제일 중요한 게 이 피딩을 받는 네트워크입니다. 거점들. 네. 어디서 이거를 수거해 올 것인가. 여기에 글로벌 한 30여 개 정도의 거점을 30개인가 40개인가 거점을 가지고 있는 말레이시아의 테스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를 또 SK 에코플랜트가 인수를 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친환경 산업으로 전환을 하게 되는데 나중에 분명히 그게 더 큰 시장이 될 겁니다. 네. 자연광산보다는 인류가 이미 사용했던 도시광산을 활용하는 이런 사업들도 되긴 될 거예요. 근데 여기가 그렇게 뭐 이것저것 투자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지난해 SK 에코플랜트의 영업이익이 1,745억 원이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 금융 비용이 5,215억 원입니다. 아, 그러니까 그러면 한 적자죠. 단기 순이익으로 적자죠. 1,700 몇십억은 이익이 났는데 영업이익으로. 5,700 몇억 5,200억 은 원이 이제 금융 금융비용 비용.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 아. 그러니까 투자를 하느라고 여기저기서 좀 빚을 많이 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이제 적자를 기록하다 보니까 SN코어하고 SK 머티리얼즈 에어플러스라는 자회사를 SK 에코플랜트 밑으로 넣어준 거예요. 네네네. 그 작업인데 그럼 SN코어는 뭐 하는 회사냐? 이거 램 쓰시는 랩이나 랜드 쓰시는 분들 알 건데 요거 옛날 보신 적 있습니까? 클레브 T1 롤팀이에요. 롤팀. SKT T1 저 가운데가 페이커. 아, 맞죠, 그 사람. 예. 이 클레브인데 이 클레브가 SN코어의 브랜드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디램이나 낸드를 네. 그 생짜로 팔지 않거든요. 네. 그럼 예를 들어 디램 같은 경우도 이렇게 모듈화 시켜가지고 뿅뿅뿅뿅 달려 있는 게 있고 네.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USB 네. 그렇게 팔거나 아니면 SSD 외장하드 이렇게 팔잖아요. 네. 그럼 모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거기가 SN코어라는 네네네, 회사고 거기가 지금 T1 여기 클레브라는 브랜드가 SN코어의 브랜드 이름입니다. 근데 광고는 이번에 이렇게 했었고요. 그리고 SK 머티리얼즈 에어플러스 같은 경우는 산업용 가스를 만드는데 산업용 가스 같은 경우는 질소, 산소, 아르곤 이런 것들이 보통 반도체 공장에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도 보통 하이닉스나 이런 쪽이랑 거래를 하기 때문에 꽤 돈을 따박따박 잘 버는 회사예요. 네. 그러니까 요 두 개를 SK 에코플랜트에 붙여줌으로써 그 미래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순환 경제 쪽으로 갈 수 있는 기반을 좀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구조를 만들어 주는 작업이 지난주에 정말 쏟아져 나왔다라는 네. 얘기로 한번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SK가 지금 지난주에도 뭐 사업 재편, 뭐 그룹 재편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나왔고 앞으로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어디에 더 힘줄 것이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많이 나와서 그걸 이제 총정리를 한번 좀 해주신 건데, 그렇죠. 그러면 굳이 뭐 따져보자면 주주들도 이제 SK 계열사들 많이 갖고 계실 거 아니에요. 뭐 저 지주회사 갖고 계신 분도 계시고 뭐 많이 계실 텐데. 이런 사업 재편이 일어나고 되면 조금은 그래도 기대를 좀 해볼 부분이 있는 건가? 왜냐면 이제 제 아는 분 중에 하나가 그 SK 저 지주사 그거를 산 지가 좀 됐거든요. 아, 예전에 한참 전에. 괜찮을 때. 그래서 막 이를 갈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제가 근데 그때 얘기했던 거는 좀 과한 측면이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러면 최근에 우리가 이전에 우리가 괜찮나 시리즈의 SK를 다뤘을 때 SK 야 이게 지금 괜찮을까? 이 정도로 많이 투자를 해가지고 여기가 좀 돈이 좀 많이 부족하고 재무 구조가 좀 힘든데 그래갖고 신용 등급도 많이 떨어졌는데 이러면 괜찮을까? 라는 것에 대한 우려를 제기를 했을 때 SK가 이렇게 사업 재편을 하면서 시장에다 다시 보여준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그동안 시장에서 이런 재무에 대한 우려를 했던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불식을 시켜 보겠습니다라고 해서 사업 재편을 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 내용을 보고서 이제 시장에서 평가를 하는 문제인 것 같아요. 아, 그러면은 우리가 뭐 우려했던 이 캐즘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을 걱정을 하다가 여기서 안을 이렇게 제시를 한 거죠. 우리가 한번 이렇게 극복을 해보려고 합니다. 라고 했을 때 그러면 시장에서 그걸 보고서 다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분명히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데 네. 그걸 회사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그것도 문제잖아요. 그 주가 막 간다고 했던 게 혹시 SK 주식회사였나요 그때? 막 200 간다 뭐 이런데. 아, 그쵸. 거기가 SK 지주 맞죠? 네, 파이낸셜 스토리. 아, 맞죠? 예. 그래. 그래서 그때 막 실망했다고. 그러니까 그때 막 엄청 투자 많이 했었잖아요. 네, 그 맞아요. 투자 많이 했다가 그 투자한 거 중에 고금리 시대가 오면서 좀 회수가 잘 안 되고 그랬던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다가 이제 야 그럼 재무적으로 너무 힘들어지는 거 아니야? 그런 상황까지를 업데이트 드렸던 거고 거기에 대한 답이 이렇게 이제 SK가 사업 재편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라는 뉴스까지 이제 업데이트를 해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SK가 이런 쪽으로 방향을 정했고 또 그 시장에서 평가를 또 받아야 되는 거니까요. 그쵸. 네. 또 앞으로 어떤 평가를 받을지는 뭐 지켜보면 알게 되겠죠. 예, 그리고 이런 거 할 때 좀 디테일하게 보셔야 되는 거는 사업 재편을 해서 방향성을 보여주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이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조정을 어떻게 하는지도 자세히 보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합병 비율은 좀 더 상세하게 좀 설명을 드렸던 거고.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아주 복잡한 내용일 수 있는 거 또 잘 정리해 주신 우리 3프로TV 권수. 이거 앞으로도 많이 나올 거예요. 아, 그래요? 지금 이게 제일 큰 거는 지금 나왔는데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11번가 어떻게 할 거냐, 뭐 우버 어떻게 할 거냐, 네. 뭐 이런 얘기들도 계속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나오면은 그때 딱 뉴스3이라든지 뉴스룸을 통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권 팀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네, 내일 아침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근영, 이선영, 서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